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의 한 교회에 모여 있던 사람들. 그들은 오늘 멜란이라는 여성의 추모식을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그녀의 화장된 유골을 들고 찾아온 남편 피터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장모인 잔느에게 유골함을 건넸습니다. 한 줌의 재로 돌아온 딸을 보며 잔느 역시 흐느껴 울었죠. 모두의 슬픔 속에서 치러진 추모식이 끝날 무렵 피터는 결혼 반지를 꺼내 아내의 유골함에 넣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지 않지만 멜라니와 함께 현실에서 천국을 누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멜라니를 살해한 범인이 피터라는 것을 말이죠. 독일 바이에른에서 태어난 피터는 2000년에 영국으로 이주해 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멜라니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멜라니는 1996년에 영국으로 건너와 웨이터로 일하던 중 그녀를 눈여겨보았던 사장의 추천으로 호텔 음료 관리자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유쾌하고 누구에게나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피터 역시 그런 그녀에게 반해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둘은 만난 지 1년 만인 2001년에 결혼했는데, 어떤 이들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비자가 만료돼 서두른 것 아니냐 말하기도 했지만, 둘에게 있어 다른 이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했죠. 특히 멜라니는 일기에 피터의 사랑에 대해 기록할 정도로 그에게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은 결혼이었지만 얼마 뒤 그녀는 그의 불평에 시달렸습니다. 비누가 있는데 샴푸를 왜 사냐는 등에서 시작된 사소한 그의 불평은 어느덧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에 태클을 걸고 있었죠.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책을 사는 등 여러모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둘이 함께 다른 호텔로 이직했을 때 피터가 거기서 만난 릴리아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럼에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그에게 지금 만나는 여성과 헤어지고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는 자기가 반성한다며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듯 곧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죠.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6년 8월 27일 이날 저녁 둘은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그에게 지친 멜라니가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침실로 갔는데 얼마 뒤 화가 덜 풀린 피터는 프라이팬으로 자고 있는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불시에 기습당한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죠. 그는 그녀의 몸을 씻긴 뒤 이름이 적혀있는 결혼 반지를 뺐고 캐리어 가방에 담아 뒷마당 헛간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 남은 흔적들을 지운 그는 다음날 엠마라는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멜라니가 살해된 침대에서 관계를 맺는 엽기적인 행동을 벌였습니다. 엠마에게 아내가 멀리 떠나서 아무도 없다고 안심시키면서 말이죠. 다음날 아침 그녀가 돌아가자 그는 초저온 냉동고를 구입해 멜라니를 넣은 뒤 그 위에 다른 물건들을 올려 헛간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헛간 문을 단단히 잠가두었죠.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 그는 9월 1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멜라니의 어머니 잔느에게 전화해 그녀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밤중에 큰 소리가 나 잠에서 깨 아래층으로 가보니 그녀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다는 거짓말을 말이죠. 충격받은 잔느는 바로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마중 나온 피터는 영안실에 있는 멜라니의 모습을 보면 힘들 거라며 자기 집으로 그녀를 데려간 뒤 위로하는 척 시간을 벌었고 검시관으로부터 그녀가 뇌동맥류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도 아내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그녀가 일했던 호텔에서 추모식을 치르기까지 했죠. 잔느는 피터에게 딸이 고향에서 쉴 수 있게 해달라 말했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여기서 화장을 한 뒤 자기가 직접 가져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장모님을 돌려보낸 뒤 나무로 재를 만들어 마치 화장된 유골인 것처럼 꾸민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 그녀를 추모하며 유골함에 결혼 반지를 넣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벌이기도 했죠. 모든 이들이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행동으로 보았을 것이고 그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멜라니의 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사들였고 과거 바람 상대였던 릴리아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는 멜라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고할 수 없었죠. 모든 것은 그의 연극이었으니깐요. 중간에 또 다른 이와 바람을 피워 여성이 임신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멜라니의 살인도 쉽게 다른 이들을 속이며 넘어갔던 그에겐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월에 잔느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멜라니에게 발급된 미지급 주차권에 대한 통지 때문에 사망 진단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는 여러 핑계를 대며 이를 미뤘습니다. 심지어 장인어른이 영국으로 사망 진단서를 받으러 직접 왔을 때도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 독일로 가는 중이라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죠. 당연히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잔느는 영국에 사는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관공서에 갔던 지인은 멜라니의 사망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나 해서 지역의 모든 병원, 화장터를 돌아다니며 확인했지만 그녀의 사망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잔느가 진실에 다가가는 사이 직장을 잃어 집 임대료를 내지 못한 피터는 릴리아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떠날 당시 헛간에 있던 냉동고, 즉 멜라니가 들어있는 냉동고를 길거리 쓰레기장에 버리는 바보 같은 짓을 벌입니다. 영국은 주기적으로 청소차가 냉동고 같은 큰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피터는 냉동고가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면 증거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청소부가 냉동고를 들여다 무겁다고 느껴지자 안을 비워주세요라는 딱지를 붙이고 가버리며 그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3주 동안 방치됐던 냉동고는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집에 왔던 집주인이 냉동고 안에서 부패한 멜라니의 시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며 정말 어이없게도 피터의 범행이 드러났죠. 치과 기록을 통해 멜라니의 신원이 밝혀지자 경찰은 피터를 지명수배했고 언론을 통해 이를 접한 그는 결국 며칠 뒤 자수했습니다. 당시 그는 릴리아와 함께 있었기에 그녀가 공범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이에 따른 증거는 없어 그녀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피터는 처음부터 자기가 그녀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격렬한 말싸움 도중 그녀가 갑자기 프라이팬으로 자기를 공격하려 했고 그것을 빼앗아 반격했더니 사망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죽은 자는 언제나 말이 없고 시간도 3년이나 흘러 현장도 많이 훼손됐기에 그는 자기의 과실치사 주장이 받아들여지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동고에서 발견 당시 멜라니가 안대를 차고 있었기에 그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던 중 살해됐다는 것을 말해주었으니깐요. 그는 그녀를 살해한 뒤 이름이 적힌 반지를 빼며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안대는 신경 쓰지 못한 멍청한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냉동고를 그냥 집 앞 길거리 쓰레기장에 버렸던 것이 가장 큰 실수긴 했지만 어차피 그러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가족들이 사망 진단서를 요구했기에 그의 범행은 금방 드러나긴 했을 것입니다. 2010년 6월 4일, 배심원단은 그에게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20년 뒤 가석방 신청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아내를 살해한 뒤 가짜 유골로 모두를 기만했던 피터. 그가 절대 사회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